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 오늘 오후에 바로 저희 강릉에 좀 가야 돼가지고 이제 강릉 쪽에서 거기 학회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요새 좀 강릉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화재 때문에. 예.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좀 강릉에 좀 가야 돼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중에 하다가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 요약도 좀 간단하게 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할 거는 요 몇 개 있진 않아요. 이렇게 많지는 않고 K조선, 제약바이오, 테스, 에로티베큐, KH바텍, 캠트로닉스. 근데 내용들은 좀 길어서 좀 빨리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닉스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선업종 이제 탐방을 갔다 오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바빴다. 예, 조선사들 동방성기란 기업하고 배관업체고 성광매는 PT 이제 이음새죠. 이게 배관을 대우조선해양 도크가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조선업계 전체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해요. 빨리 인력 충원을 해야 건조 납기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서 아마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실적에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반기가 오히려 단가 상승 효과는 더 클 것 같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 괜찮은데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5개 다 합쳐서. 근데 대우랑 현대미포는 조금 아직은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국면이냐? 주가는 침체이나 수주시장 활기차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못 갔지만 수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조선 3사는 벌써 42%를 달성을 했고요. 카타르 LNG 2차 발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의 선박이 벌써 발주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여기 엄경화 연구원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조선주 요새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 다 해봤잖아요. 컨테이너선이 이상하게 발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업황이. 지금 운임지수 계속 꺾이고 근데 컨테이너선은 계속 발주돼요. 왜 그럴까요? 네,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려고. 왜? 컨테이너선은 선진국으로 많이 가요. 거기는 규제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기왕이면 바꾸자. 어차피 20년 탈 거. 메탄올 이런 쪽으로 바꿔버리자. LNG 예, 연료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발주는 늘어나는데 반대로 탱커랑 벌커는 발주가 별로 없어요. 어떤 걸 쓸지 몰라요. 그리고 약간 저가형 선박이고 선진국보단 신흥국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환경 규제가 좀 덜한 거죠. 근데 어차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안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 발주량은 늘어난다. 그리고 결국엔 폐선 처리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시간이 문제겠지만요. 중고선 거래량도 늘고 있고 또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계속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데 이 메탄올 선박 한국이 최강자잖아요. 그래서 비중 확대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아무튼 나쁘지 않다. 다만 주가는 못 갔다. 그래서 지금 인내 기간이 길었지만 조선주 비중 확대하고 최선호주는 한국조선 해양하고요. HDS 엔진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가 읽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저도 순환 상승일 수도 있겠다라고 뭐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건 순환 상승 이상이에요. 셀트리온 서정리 회장님이 복귀하셨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임상 성공했고 알테오젠이 마일스톤 옛날에 이제 로열티 받는 게 있거든요. 임상 성공하고 이러면 요걸 이제 받기 시작해요.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실제 있는 거예요. 내용이. 예. 그리고 임상 3상 진척으로.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까지 이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단지 수급 좋아서 뭐 이렇게 쏠리면서 완화되고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바이오도 분명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모멘텀 없이요. 그냥 단지 못 가서 올라가면 올해는 못 가요. 오래 가지 않고 다시 꺾이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FTA 허가 일정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허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주목할 건 6개, 올해 22개 대기죠. 물론 이게 다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또 주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 체크하시고 4월 25일 루게릭병, 그 다음에 26일은 우리나라랑도 관련돼 있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지노멘 컴퍼니, 고바이오랩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이 성공해주면 뭐 또 모멘텀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화이자, 뭐 사렙타, 리제네론, 바이오젠, 이 알츠하이머도 중요하죠. 7월에.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는데 물론 한국 기업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예,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게 나오면 한국 기업들도 기대감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 유전자 가이. 예. 그래서 어려워요. 뭐 바이오를 이제는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바이오가 정말 2년 내내 안 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올해 FDA 승인도 많고 그리고 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개별 기업은 저도 모릅니다. 또 뭐 신약 실패하고 이러면 그건 뭐 어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보진 말자. 전 그 얘기입니다. 이제 바이오도 어쨌든 지난 2년간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모멘텀들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성과 나오는 기업들은 막 잘 가잖아요. 그래서 좀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잘 한번 이겨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도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 계속 있기를 바라겠고 아무튼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한올바이오, 레고캠도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움직였고 요게 이제 승인 예정 약물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나오는 올해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올해 또 주요 학회 일정이래요. 이게 주요 학회 일정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진테크는 삼성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예, 기술력이 있고 근데 1X, 1Y 이게 공정인데 이게 1Z, 1A 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X, Y, Z로 갈수록 이제 미세 공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한 자릿수 후반대로 스텝 기여분을 1A에는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더 스텝 기여도 그러니까 공정에 기여하는 장비예요. 그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가 삼성전자에 기여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원래 하이닉스 비중이 높았는데 삼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보고서로 봤죠. 그리고 삼성이 더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미세 공정 계속 늘리니까 또 파운드리로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삼성의 기술 투자도 지속되는데 다음 업황이 또 돌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삼전 닉스 다 받아요 또 수주를. 그러니까 나쁠 게 없다.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싸냐 비싸냐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주가 좀 올랐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유진테크도 분명히 지금 이제 옛날에 하이닉스 위주였는데 삼성전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뭔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는 이거 도현우 연구원님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원래는 낸드 쪽이에요. 근데 낸드는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주는데 내년에 늘어나요. 그러니까 낸드 쪽이 오히려 디램보다는요. 투자 관점에서는 더 모멘텀이 있죠. 예, 왜냐하면 내년에 아마 더 늘릴 것 같고 근데 테스는 낸드 강자예요. 장비 쪽에. 근데 파운드리 장비로 이제 확장을 합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 BSD 웨이퍼 후면에 증착하는 장비로 웨이퍼 변형을 최소화하는 장비 중에 하나고 요 GP가 좀 괜찮아요. 이게 플라즈마가 아니라 불산가스를 사용해서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 있죠. 그것만 없애요. 근데 그거를 산화막 없애다가 다른 것들 다 없애면 안 되거든요. 산화막만 날려야 돼요. 예, 그래서 플라즈마 대비해서 이게 충격도 적고 굉장히 유용한 장비입니다. 이게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밖에 없어요.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산화 이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지금 테스트 중인가 봐요. 이게 이제 삼성이 들어가면 이 테스트는 점프하는 거죠. 한 단계. 그러니까 승인 과정이라 저도 몰라요. 이게 테스트를 얼마나 통과할지는 뭐 우린 모릅니다. 또 내부 정보니까. 근데 어쨌든 도쿄 일렉트론하고 이 회사만 유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통과가 된다면 파운드리 투자와 맞물려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LOT 오늘 좀 공교롭게 반도체가 많네요. LOT 백큐먼 키움의 박유학 연구원님이 건식 진공펌프, 이거 아시죠? 진공펌프, 진공. 이 반도체는 반드시 진공 상태에서 장비를 돌려야 되거든요. 공정을. 인프라 장비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많이 지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영국 회사랑 좀 경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EUV용으로도 지금 이제 국산화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괜찮은 게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우리 안 좋잖아요. 태양광으로 가요 또. 이게 또 실적이 호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 좋은 걸 태양광이 많이 해준다. 예, 이런 쪽도 장점이 있습니다. 평택 3공장 이제 가동되니까 거기에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매출액 늘 것 같고, 한마디로 평택 3공장 중국 태양광 투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펀은 6배고 PBR은 1배니까 나름대로 또 저평가돼 있죠. 원래 인프라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좀 태양광까지 한번 아우르는 회사로 보시고, 대신증권의 신석환 연구원은 KH바텍이 어차피 폴더블 폰이 7월인가 8월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멘텀이 있고, 올해 아마 출하량 더 늘어날 겁니다. 1,500만 대. 작년엔 1,100만 대 정도. 물방울 힌지입니다. 그래서 꽉 닫혀요. 우리 공부해봤죠. 그래서 물방울 힌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대신에 공급 단가가 30%나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KH바텍 말고 다른 회사도 이거 같이 공급하면 어떡하냐, 이원화. 근데 이원화 되는 거는 사실은 필연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회사만 공급을 하겠어요. 삼성 입장에서 두 개가 공급하는 게 낫죠. 근데 거의 대부분 KH바텍이 했어요. 작년에도 90% 점유율. 왜? 기술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것도 이원화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우려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물방울 힌지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더욱 좋은 모멘텀 받지 않을까. 그리고 6월 말부터 힌지 양산 시작하지 않을까. 6월 초부터. 그래서 2분기 실적부터 반영할 것 같고, 물방울 힌지 채택으로 판매 공급 단가가 이제 이게 Q&A를 했나 봐요. 단가 올라가는데 약간의 원가율도 올라간대요. 이게 어쨌든 U자형 대비해서는 원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라고 했고, 그래도 마진율은 8.9%니까 전년보단 좀 더 날 것 같고요. 매출액도 뭐 당연히 좋겠죠. 더 비싸니까. 그리고 폴더블폰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는 많대요. 근데 중화권 업체들이 폴더블폰 출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이게 기술력이 비슷했으면 진작에 이원은 됐을 거다. 그런 걸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동사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인지 캐파는 한 월 400만 대 후반 수준까지는 좀 갈 걸로 보고 있고, 신사업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엔드플레이트 요게 좀 있나 봐요. 근데 계획은 보유하는데 뭐 아직은 좀 시간 걸리겠죠. 배터리 모듈 양극단에 부착되어 가지고 배터리 셀이 외부로 노출 안 되게 해주는 보호 장치예요. 내부 부품 보호하는 건데, 그게 보호막 역할을 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장치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3기 오토모티브인 거예요. 아마 그 회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KH바텍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는 이게 원래 화학회사 기반으로 탄생했던 기업입니다. 케미칼 사업부. 근데 무선 충전, 또 자율주행 막 이런 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OLED 식각 장비도 만들어요. 그래서 케미칼 사업도 하고, 이게 아마 반도체 소재로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라스, 이 식각, 유리를 얇게 잘라주는 거예요. 경쟁사는 솔브레인. 그 다음에 전자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요거는 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해줍니다. 그 자율주행까지 하는데, 핵심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삼성과 LG가 이제 애플 OLED 투자하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그 내용이에요. 스마트폰은 어차피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맥북, 아이패드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 면적이 올라가니까 소재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삼성 아이패드는 아마 6세대 라인 개조할 것 같고, 맥북은 이제
신규 투자 들어가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될 것 같고, 예, 두 개 중에 하나는 맥북용, 다른 하나는 다른 노트북. LG는 아마 아이패드용으로 작년에 투자 들어갔고요. 맥북용은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 LG는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 투스택 그 텐덤 기술이 적용된 거 아시죠? 소재가 2배 들어가는 거. 그렇다고 소재가 꼭 2배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최소한 동일 면적의 60% 정도 가량의 소재는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 6세대 장비 사이즈가 한 3, 4배 정도는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장비가 커져요. 예, 이게 투스택 텐덤으로 갈수록.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은 이제 PI 원래 필름에다 PI 필름이 있으면 휘어져요. 근데 유리는 안 휘어지잖아요. 근데 PI 필름은 없애고 유리를 붙여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맥북은 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넣어요. 근데 유리를 왜 넣냐면, 유리를 넣으면 좋은 게 공정이 되게 단순해집니다. 대신에 봉지가 뭐냐면 산소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OLED 소재랑 만나면 이 소재가, 그 안에는 발광 소재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또 PI용 소재를 좀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섞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간다, 노트북에 OLED가 들어가는데 그 말씀드린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주력이 뭐죠? 유리를 얇게 자르는 거예요. 식각.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OLED가 쓰이면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투자 포인트 중에 하이브리드 OLED 생산, 전후면 식각 담당, 위아래 깎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요걸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물론 좀 시간은 걸려요. 긴 시계열이니까. 그리고 케미칼 사업부 쪽에서는 이게 EUV 반도체 결함 제어하는 데 핵심적인 소재로 아마 양산이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자회사 중에서는 무선 충전, 요새 자동차에 무선 충전 많이 하죠. 이렇게 딱 놓고 자동차 안에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쪽으로 아마 사업 확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사업도 합니다. 이 넥스비란 기업이.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미 셔틀버스 위한 그 인프라 구축을 해놨대요. 예. 그래서 국내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설치가 좀 돼 있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비욘드 아이라는 회사도 인수했거든요. 자율주행 센서입니다. 카메라 달려서 전후방에 영상을 모두 구현해주는 장비예요. SV. 요걸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죠. 근데 앞으로 신성장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니까 한번 공부해보시고,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많이 올랐어요. PBR 보세요. 지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했다 나중에 좀 관심 없고 흘러내리거나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먼저 해보세요. 저도 워낙 지금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되게 매력 있죠. 이것저것 사업하는. 다만 단점 하나 있어요. 재무가 안 좋아요. 부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얇게 만드는 글라스를, 그리고 텐덤은 2개 들어가요, 소재가. 그리고 요 요거 PI 소재 없이 밑에 유리 기판 넣어요. 이 유리를 잘라야 돼요, 얇게.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 세종시의 자율주행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VM을 이렇게 센서 달려서 전후방 다 볼 수 있게 차에서. 자, 그리고 제가 정말 빨리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시장만 정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장이, 어쨌든 오늘 좀 시장이 뭐 외국인 기관 좀 사긴 사는데 개인들은 조금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주식시장은 여전히 견조해서 2600에 이제 거의 다 왔고, 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볼 것 같아요. 코스닥은 900 왔지만 좀 부담되죠. 많이 올라와서. 예, 그렇고 오늘은 이제 바이오 좋습니다. 아까 보셨죠? 바이오가 단순히 가는 건 아니에요. 순환 상승 절대 아닙니다. 이제 FDA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알루미늄 박 있죠. 삼화알루미늄이 좋네요. 예, 우리도 한번 공부는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것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 좀 뚫고, 오늘은 고려아연이 오랜만에 좋네요. 조선주 오늘 좋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조선주.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좀 오늘은 다행이네요. 네. 좀 우리가 공부 정말 많이 했잖아요. 조선주 이러이렇다, 괜찮다. 우리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건 진짜 달라요. 그래서 주가도 쌌고.
그래서 다행이고 엔터주는 왜 가는지 아시죠? 이제 미국에. 근데 다만 좀 너무 올라서 조금 지금 지켜만 보시고 리튬 관련주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 특히 포스코 계열사가요 정말 뜨겁습니다. 퓨처엔까지 해가지고 다만 오늘은 좀 에코프로나 강원에너지 물론 아직 안 끝나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상사업종 우리 그 포스코 인터도 우리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포스코 인터 예 한번 공부했는데 와 이게 뭡니까? 가격을 좀만 더 싸게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저도 이유는 모르겠네요. LNG 관련주인데 왜 저렇게 가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웬일입니까? 건설주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진한 기업들이 순환매가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라고 또 철강주 좋고 그리고 게임주도 좋아요. 게임주에서 뭐 오늘 보시면 다 괜찮죠. 분위기들이 뭐 이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 좀 괜찮은 것 같고 면세점도 좀 오늘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래서 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아요.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오늘까지 좀 3일째 별로 좋진 않고요. 좀 빠지죠. 힘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많이 오른 그런 것 같고 또 여기 반도체 소부장도 좀 확실히 힘은 없어요.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양대산맥이죠. 2차 전지랑 이 반도체가 조금은 이번 주는 좀 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도 며칠 오르다가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사항들은 아니에요. 뭐 실기업은 좀 쉬어주는 것 같고 또 오를 건 오르고 삼성전자도 아무래도 66,000원 좀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약간 뭐 강세 보이지만 확실히 좀 먼저 올랐던 기업들이 쉬고요. 부진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고르게 반등하는 또 특히 오늘은 포스코 계열사 중에 제일 못 갔던 포스코 이 인터가 한풀이 하는 그런 상승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늘 뭐 조선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도 그렇고 안 간다고 해서 그거를 버릴 게 아니라 공부를 해놓고 안 가면 그거를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참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으면 알고 투자하는 거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 보고서나 고민하고 밸류 보고 공부하시고 또 반도체 빠지면 또 공부한 것 중에 좋은 기회 오면 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그 투자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희 어쨌든 이 유튜브의 컨셉은 이거 찍어줘서 이거 사세요 이거 맞추는 거는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제 방송을 통해서 배우시고 정보도 좀 얻어가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 고민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게 제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찍고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배우기도 하는 거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함께 배우기 2개 올라갈 거예요. 배터리 장비 쪽.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눴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공부해 주시고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강릉에 가야 돼가지고 예,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20분 밖에 못했네요. 예, 그래도 할 내용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다음 주 월요일날 뵐 테니까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좀 일찍 끝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